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봐요. 내가 어디까지 만나줘야 선생님 어디까지 보고 싶어 내 거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친구한테 말겠다고. 제가 시켰어요? 일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지금 들으신 내용은 전교생이 20명 남짓 되는 전북의 한 작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발언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행정실장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직원을 향해서 갖은 짜증과 폭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원은 결국 얼마 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고인의 주변 분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처음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텍스트로는 접하셨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전북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지난 1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이제 딱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3년차 직원이었어요. 이 학교는 학생이 23명 그리고 교사가 교정선생까지 다 합쳐서 9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이 사망한 직원은 공대를 졸업했고 또 영어 강사도 오래 할 만큼 영어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실력이 출중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중에 교육 행정직으로 일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같은 지역으로 와서 우리 같이 교육 행정직 하면 자주 만나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직해봐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했고 바로 이 학교의 교육행정공무원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행정실장이 부임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년 1월 1일에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아유, 다른 학교로 옮기기로 했으면 조금만 참으면 되지 뭐. 주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부고 소식,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믿을 수도 없었고. 자, 친언니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진짜 이거는 사고사 아니면 무조건 범죄다. 이제 잠겨져 있던 핸드폰을 제가 이제 락을 풀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날 밤 저녁에 이제 장례 다 끝내놓고 장례식장에서 자면서 이제 제가 귀에 꽂아놓고 이걸 틀었는데 정말 가장 최근에 거를 틀자마자 너무 떨리고 손이 벌벌 떨리고 진짜 눈물이 줄줄줄 밤새 하나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자, 팀장님, 친언니 얘기 좀만 더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언니에 따르게 되면은 평소 학창시절 친구들과 같이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또 본인이 그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필라테스 아니면 등산 같은 운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소통도 잘하니까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니까 말씀하는데 그런 거보다 보니까 자존감도 높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동생의 싸늘한 시신을 보고 또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유언장을 봐서 그때야 동생이 떠났다는 걸 믿게 됐는데 동생의 유언장을 보니까 죽음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너무 많은 피해를 줘서 미안해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불과 며칠 전에 그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나 봐요. 그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틀간 휴가를 내서 일단은 그 이사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했기 때문에 이 언니로서는 차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타임라인이 저렇게 CG로 나가고 있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에 이사를 하고서 그 직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언니는 이 장례식장에서 동생의 휴대전화 속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내 동생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8시간 20분입니다. 언니는 가장 최근에 녹음된 것만 들었는데도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녹음된 음성 파일 총 시간이 18시간 20분. 제작진도 이걸 다 들으면서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중 일부만, 극히 일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마님 실장님이 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힘들어요? 내가 그거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내 사정이다 이거잖아 그것도. 아니요. 네가 힘들게 네 사정부터 네가 알아서 그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보면 내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지금. 선생님하고 나 정말 일 못하겠어요 진짜로. 나 선생님하고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선생님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긋지긋 하네 나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으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요.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선생님도 양심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야, 박 변호사님, 저런 소리를 18시간 녹음한 것만 이야, 힘이 쫙 빠지는데요. 이게 욕설보다 더 심해 보입니다. 짜증에 화에 짜증. 정신병자 같거든요. 저는 화를 내고 왜 이유 없이 왜 화를 냅니까? 이게 지금 25개 정도 녹음돼 있고 시간으로 18시간 20분인데 뭐 여기는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막 선생님 니 때문에 힘들다 욕하는데 지금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짜증이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경멸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 고인한테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고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답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하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방송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 녹음을 방송 전에 제가 안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와 이렇게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욕설은 없었지만 그 짜증 막 화 이게 지금 행정실장이 지금 경력이 20년이 넘는다는데 3년 차 신입 직원을 상대로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네, 경력 20년 차인 사람이 3년 차에게 했다는 이야기라는 게 믿기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실에 단 둘만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좁은 사무실 공간에 단 네. 둘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18시간 넘게 그것도 녹음된 것만 저런 소리 계속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의 친구들이 이 일을 알리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자신을 경남의 한 현직 초등학교 경력 20년 차 행정실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댓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 고인께서 일을 못했다는 건 참담한 거짓말이라면서 행정실장들은 3년 차 직원에게 일을 못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년 차가 잘해봐야 뻔하고 아무 기대가 없다. 3년 차에게 학교 중요 업무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행정실장의 직원에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나 발언도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느냐. 유족계에서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전국의 행정실장들이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데 돕고 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이 고인의 마지막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날 집으로 배송된 물건을 유족들이 확인을 하셨는데 우리 딸이 생일날 이런 걸 집에서 받았구나 하면서 오열을 멈추지 못하셨대요. 네, 원래는 생일이 되면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왔대요. 근데 올해는 너무 바쁘다, 나중에 보자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뭐가 약속을 정하지 않고 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생일 전날 택배가 하나 왔는데 그 안에 이제 물건이 보니까 이 슬픈 사건이 있었던 날 사용하려고 미리 주문해놨던 물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족들이 보면서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고인은 올해만 3번 정근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학교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메모를 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내 일에 있어서는 구멍을 내지 않고 확실히 수행하는 성실함이 모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정말 바람이 있었는데 늘 그렇게 존재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비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만
극단적인 선택 과정에서 쓸 도구를 본인 생일에 그게 배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지금 유족들이 거의 막 정신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교에서 정말 이런 사정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도움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대화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엄마의 대상이 나요. 아니, 왜 그러시지? 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버티고 있어? 나 돌아버릴 것 같아요. 돌아버리겠다. 나한테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있어요. 못하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을 내시네요. CF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똑같이 하지. 네네. 네, 지금 나를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나도 억울해 정말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만약에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교장이나 선생님은 완전 어디 쓰레기로 버려야 돼. 자, 고인이 주변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행정실장과 단둘이 있던 그 공간은 교장실하고 딱 바로 옆방이래. 그래서 그 막 빠바바바 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나도 억울하다. 자,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교장이 장례식에 3일 내내 왔었는데 유족에게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업무를 힘들어해서 최근 실장님을 통해서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조치를 취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행정실장 쪽에서는 전혀 연락도 없는데 행정실장이 노조 측에 내가 피해자라고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면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외 보도에 따르면 행정실장은요, 대화 중 했던 말이라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고 또 학교 측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고인의 업무를 늘 대신 처리해주는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절대 인간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 업무 과정에서 생긴 아픔을 위로해주는 등 마음을 풀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고 너무 슬프고 힘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고인이 힘든 줄 몰랐고 아픔을 서로 위로했다. 정말 몰랐을까요? 자, 고인의 사망 사실이 드러난 12일 오전 경찰에 이걸 제일 먼저 신고한 게 학교, 그것도 심지어 신고 시간도 무척이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인의 친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시에 출근인데 8시 50분부터 왜 안 오냐, 연락이 안 되냐고 계속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9시까지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너무 이상한 게 10시에쯤에 학교에서 경찰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24분에 경찰이 동생에게 문자를 하고 44분에 이제 어머니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 이 친구분들이 얘기하기는 뭐 학교에서 우리 친구를 뭐 끔찍히 아꼈던 거냐? 왜 이렇게 경찰에 바로바로 연락할 정도로 그렇게 친구를 사랑했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은 지금 이 고인께서 금요일 날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화요일까지 연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행정실장이 업무 관련 연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교의 문제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유족들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죠. 조사를 해야지요.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업무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팍 밀려오는데 일단은 교육청에 감사 괴롭힘 있는지 감사를 좀 해달라 착수한 상황이고요. 다만 유족 입장에서 특히 언니가 이게 좀 화가 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하다고 합니다. 한 달 뒤면 학교 옮기니까 좀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상당히 후회스럽고 동생이 지금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금 좀 전에 봤다시피 저렇게 휴가 중에도 괴롭히고 그리고 빨리 출근 안 했다고 괴롭히고 이런 등등의 일을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0으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왜 극단적 선택하게 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니가 너무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